자, 제갈량의 남만정벌, 그 질기고도 질긴 싸움의 마지막 장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꺾일 줄 모르던 남만의 왕 맹획, 이미 여러 번 제갈량의 지략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이번에 말로 모든 걸 건 최후의 한판 승부. 과연 칠종칠금, 이 기나긴 드라마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지금부터 그 대단원의 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 6번. 이게 뭐냐고요? 맹획이 제갈량 손에 잡혔다가 풀려난 횟수입니다. 6번의 패배, 6번의 굴욕. 아니, 보통 사람이면 진작에 포기하고도 남았을 텐데 맹획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남만 전체에 자존심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패는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거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겠어요. 인간의 군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까요? 맹획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의 힘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가장 원시적이고도 끔찍한 카드였죠. 그래서 맹획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록대왕입니다. 이 목록대왕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기이한 주술로 온갖 맹수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신비의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 그의 군대는 창칼로 무장한 병사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자, 목록대왕이 끌고 온 군대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굶주린 호랑이랑 표범이 으르렁대고 집채만한 코끼리가 땅을 울리면서 달려들고 그 발밑으로는 새까만 독사떼랑 전갈대가 스멀스멀 기어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앙이었어요. 총나라 병사들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거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게 현실인가 싶었을 겁니다. 저 날카로운 이빨, 저 거대한 덩치 앞에서 창이랑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사들의 사기는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 제갈량의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이 기상천외한 야수 군단을 박살내 더 기상천외한 계획이 딱 서 있었죠. 야수한테는 야수로 맞섰나? 에이, 그건 너무 뻔하죠. 제갈량은 야수에게 나무로 맞섭니다. 네, 나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대결 구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은 주술로 부리는 진짜 맹수부대, 오른쪽은 제갈량이 뚝딱 만들어낸 거대한 나무 괴수 부대입니다. 온몸에 붉은 칠을 하고 입에서는 시커먼 연기랑 불을 막 뿜어대는 기계 괴물들. 제갈량은 가장 원시적인 공포에 가장 이성적인 해법, 즉 기술력으로 맞선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짜 맹수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불 뿜는 가짜 괴물 앞에서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면서 자기 편인 남만 병사들을 마구 짓밟기 시작한 거죠. 목록대왕의 그 무시무시한 야수군단은 자기들끼리 엉켜서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겁니다. 정말 허무하죠? 이걸로 6번째 패배. 이제 맹획도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남은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비장의 카드, 바로 오가국의 등갑군입니다. 전설로만 듣던 무적의 군대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이죠. 이 등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깊은 산속 등나무를 베어서 기름에 몇 달 동안 푹 절여서 만든 특수 갑옷인데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칼이든 화살이든 그냥 튕겨내버립니다. 심지어 기름을 먹어서 물에 빠져도 병사들이 둥둥 떴다고 해요. 그야말로 완벽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갑옷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기름에 절였다는 거, 이게 과연 장점이기만 했을까요? 어딘가 좀 쎄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갑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왜 무적인지 감이 와요. 등나무를 베어서 반년 동안 기름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리고 이 지독한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겨우 등갑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정성이 바로 무적 방어력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등갑군은 정말 명성 그대로였습니다. 총나라 군대가 뭘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칼은 튕겨나가고 화살은 부러지고 병사들은 난생 처음 보는 무적의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갈량의 군대가 처음으로 겪는 완벽한 패배의 위기. 전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갈량이죠. 포기란 없습니다. 그는 무적처럼 보이는 등갑에도 분명히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바로 기름에 절여 만들었다는 바로 그 점. 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제갈량이 준비한 무대는 바로 반사곡이라는 곳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으스스하죠. 뱀처럼 구불구불한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작전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자, 먼저 총나라 군대가 막 쫓기는 척 죽는 소리를 내면서 등갑군을 좁디 좁은 반사곡 안으로 깊숙이 유인합니다. 적들이 모두 계곡 안에 갇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구를 화약이랑 바위로 막아버리죠.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곡 위에서 불화살과 횃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기름에 흠뻑 젖은 등갑은 그 어떤 땔감보다도 더 활활 타올랐고 계곡 전체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장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타는 지옥도를 내려다보면서 천하의 제갈량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죠. 비록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나 이 일로 내 수명은 분명 짧아질 것이다.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잔혹함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너무나도 서글픈 한마디였습니다. 등갑군이 전멸하고 맹획은 또다시 7번째로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번에 끌려온 그의 모습은요, 예전의 그 맹획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반항심이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함께 제갈량을 향한 경외심만이 남아있었죠.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불굴의 정신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네, 7번. 이 숫자로 정말 길고 길었던 남만정벌의 대서사시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7번의 패배, 그리고 7번의 자비. 제갈량은 단순히 힘으로 굴복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지략과 관용으로 남만 혈람들의 마음 자체를 얻으려 했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룬 거죠. 맹획은 드디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승상의 하늘과 같은 위험 앞에 우리 남쪽 사람들은 다시는 배반할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이건 패자의 비굴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제갈량의 압도적인 능력과 그보다 더 넓은 덕에 진심으로 강복한 한 부족의 왕이 바치는 영원한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의 근심을 완전히 털어버린 제갈량. 이제 총나라의 뒤는 든든합니다. 내부의 위협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갈량의 시선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큰 그림, 천하 통일을 위한 북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